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해수 유통 문제가 새 정부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환경 정책 기조와 함께 찬반 양측의 입장도 정리해봤습니다. 근현대 민중운동의 뿌리인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들에 대해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개발과 세계 잼버리 유치 등 전북 현안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의 해수 유통 문제가 새 정부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 정부가 4대 강보를 개방하기로 하자 환경단체들은 새만금도 해수 유통을 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 조기 개발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고 내부 매립도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하는 등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새만금을 이제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예산을 좀 집중해서 단기간에 개발이 완료되도록. 하지만 동시에 새 정부는 새만금에 대해 다른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4대 강의 일부 보를 개방하기로 전격 결정한 점에 비추어 새만금에서도 수질과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란 관측입니다. 보를 막아서 수질을 악화시킨 4대 강과 방조제를 막아 내부 호수의 수질이 나빠진 새만금은 사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 정책적인 태도들은 매우 모순적인 것이고요. 새만금 사업을 제대로 잘 진행해서 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현재 새만금 호수를 담수화하고 수질도 해결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지만 새 정부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드러난 이상 새만금 수질 대응과 해수 유통 문제도 변화를 겪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네, 이 해수 유통의 오랜 논란은 수질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해수 유통을 해야 한다는 측과 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여 년. 내부 호수의 수질은 5, 6급수까지 떨어졌고 바닥부터 무산소층이 확산되며 대규모 물고기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하루만이라도 지나면 대부분 버티지 못하고 다 죽죠. 특히나 저소층에 있는 대부분의 미생물들이나 어패류들. 해수를 유통하라! 환경단체는 한계에 부딪힌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선 깨끗한 바닷물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공간에서 생명력을 되찾은 시와호처럼 상시적으로 바닷물을 유통시키고 조력 발전과 수산업 회복으로 경제적 효과도 얻자는 겁니다. 사실 여기를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지만 새만금은 세계 3대 갯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복원은 안 되겠지만 부분만 복원된다 하더라도 저기 순천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반면 정부나 전라북도는 담수화를 전제로 한 기본 계획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를 유통하면 농업용지에 필요한 담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와호에 비해 규모가 큰 새만금은 해수를 유통해도 수질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0년까지 용지 조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제 농업용수 공급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담수화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환경 변화를 보여준 새만금. 조기 개발이라는 단일 프레임을 넘어 진정한 대안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만나 전북 현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의 김 위원장과 이계호 경제 2분과 위원장을 만나 새만금에 대한 속도감 있는 개발과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농생명 클러스터와 혁신도시 금융도시 육성, 무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도 국정과제에 반영돼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전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어제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과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금융중심 도시 조성, 탄소 소재 산업의 국가 지원 등 지역 발전을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로 호기를 맞은 전라북도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내 의원들과 공조해 국가 예산 6조 5천억 원의 시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지역구 의원 10명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전북 관련 예산이 여전히 5조 5천억 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제는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전북 몫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차관도 바뀌지 않았고 간부들도 거의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변화가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김광수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은 국가 예산 확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화답했습니다. 지역의 발전, 그다음에 예산 확보 이런 것에 당을 떠나서 모두 힘을 합쳐서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전북 몫을 역설해 더 이상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권 창출을 한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과실이 현실적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도 자신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배정된 만큼 제 몫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 잘 해나가고 우리 국민당하고 또 여기 바른당하고 야당에서 또 밀어주고 이렇게 쌍발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기 때문에 전북 의원 3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진한 만큼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진행을 약속한 새만금 사업과 혁신도시 금융도시화, 탄소산업 클러스터 관련 예산 확보뿐 아니라 사업의 근거가 될 관련법 개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읍경찰서는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정읍시 국장급 공무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의 승진과 전보 인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익산 약초노거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36살 김모 씨가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약초노거리 살인 사건 용의자로 검거됐지만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풀려났다가 이 사건으로 10년을 복역한 최모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민중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 농민혁명은 100년이 넘게 농민난으로 폄하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민주정부 시절인 2004년이 되어서야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농학혁명으로 인정을 받았고 최근에는 관련 기록물들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동학 농민군이 봉기를 계획하고 돌린 사발통문입니다. 주모자를 알 수 없게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농민군의 해산을 촉구하는 효유문을 보냈지만 반대로 봉기를 독려하는 밀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현대 민중운동의 뿌리인 동학 농민혁명, 농민과 관군, 일본 등 각각의 시점에서 쓰인 다양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175점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중요한 기점을 이룬 혁명인 만큼 이런 기록들은 세계 여러 사람들 또 역사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동학 농민혁명은 상하 귀천, 남녀가 모두 평등하다는 당시로선 급진적인 사상을 내세웠고 3.1운동과 4.19, 5.18로 그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혁명 이후 일제 침략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이 농학혁명 때문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으로 이런 가치들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 2013년과 15년 두 차례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체계적 접근과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록물에 대한 어떤 발굴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가치를 널리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체계적인 접근이 앞으로 요구됩니다. 동학 농민혁명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에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식 문화의 중 하나가 바로 이 쌈채소죠. 이 항암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기능성 쌈배추가 조만간 식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태호 기자입니다. 옛부터 농가에서 기름을 짜는 데 이용해왔던 야생 유지배추. 농촌진흥청은 유지배추에 항암과 활성산소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쌈채소로 자주 먹는 청경채와 이종 교잡을 시도한 결과 일반 배추에 비해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최대 20배 많은 새로운 쌈배추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40일 정도만 심으면 한 50에서 100장짜까지 식물을 육성해서 쌈을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청경채를 교배했습니다. 농진청이 개발한 배추 가운데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함유된 배추는 모두 11종류. 이미 10여 곳의 국내 종묘회사에서 분양을 요청한 상태여서 일반 농가에 종자가 보급되는 과정을 거쳐 빠르면 2년 후에는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처음 접하는 쌈채소지만 시식에 나선 사람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한 쌉싸름이 더 있어서 조금 더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진청의 이번 연구 결과는 페브스 오픈바이오 등 국제적인 저명 학술지에 잇따라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송하진 지사의 공약 이행이 전국 시도지사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송하진 지사의 공약 완료는 48.7%로 전국 시도지사 평균 59.5%보다 낮았으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는 28%로 역시 전국 평균 34%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송 지사는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만금 공사 현장의 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공사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농생명용지 매립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진 펜스를 설치하고 물을 가두고 매립하는 방식으로 먼지를 줄이는 동시에 매립 후 조사료 식물을 식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사 방식을 재탕식으로 내놓고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저감책도 없어 대책이라고 보기엔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올 들어 주택 인허가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주택 인허가 건수는 5,500여 건으로 지난해 9,800여 건에 비해 43%가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집중된 인허가의 여파로 착공 실적은 6,9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74%가 증가해 공급 물량 과잉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남원시가 다음 달부터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가동합니다. 네, 진안구는 용담호의 수상 태양광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음식물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동하는 시설은 하루 20톤 처리 규모로 위탁 처리하던 음식물 폐기물을 바이오 가스로 자원화해 예산 절감은 물론 시설 에너지 자립화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는 가온용 보일러 및 탄화시설 에너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진안군이 수자원 공사와 용담댐
수상 태양광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담댐 하류에는 2020년까지 15,000가구가 쓸 수 있는 5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며 발전 수익금은 주민들에게 배분됩니다. 용담댐 경관 및 관광 사업은 물론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주민 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산업단지 악취 모니터 요원을 기존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위촉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은 10월까지 악취 감소를 위해 사업장 순찰과 점검은 물론 단속 업무에도 힘을 보태게 되며 익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취약 사업장 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모니터 요원들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익산시 악취 저감에 지속적으로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구는 옛 경찰서 자리에 국비 포함 4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와 공연, 자료실 등을 갖춘 주민 친화형 문화공간으로 문화원을 신축해 개방했습니다. 네, 문화원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그 생활문화 중심에 우리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완주군이 민원인들의 상담 편의를 위해 전용 발신 전화기를 설치했습니다. 또 종합민원실 환경도 카페형으로 바꾸고 응급의학함과 컴퓨터, 복사기, 소통함 등을 설치해 2016년 행정자치부 인증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라선 복선화 사업으로 기차가 다니지 않는 아중역 주변이 녹색 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전주시는 아중역 주변에 5,800여 그루의 나무와 억새 등 3,900여 식물을 심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역 앞에 조성된 첫 마중길에서 아중역 정원과 아중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생태 코스가 낙후된 동북권의 활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 단오날을 맞아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국악 공연을 갖습니다. 한국예총 고창지회는 오늘 고창 모양성 앞 잔디광장에서 단오야 응답하라 예술 공연을 펼칩니다. 샌드아트로 보는 클래식 공연 카니발 오브 뮤직이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마련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뮤지컬이 오늘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자연에서 즐기는 제5회 무주 산골 영화제가 오는 2일부터 닷새간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해양 관련 최대 국가기념 행사인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 행사가 내일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립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절기 행사인 전주 단오가 오늘과 내일 덕진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단오날을 맞아 한옥마을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내 부채체험관에서 부채체험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전북광역세일센터는 오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예비 여성 창업자를 위한 창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전주 MBC 임신 육아교실이 오늘 신시가지 파티원에서 운영됩니다. 네,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남원 30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